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천궁의 아랍에미리트 사조 계약은 시작에 불과했다. 세계를 휩쓸고 있는 K방산의 르네상스가 본격적으로 열렸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산 탱크를 향한 전세계적 구애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지난달 29일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열린 이덱스 2021에서 이집트가 K9 자주포 현지 생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K9 자주포의 8번째 운용국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중동 현지 매체인 알와타는 이집트 군수차관인 모하메드 살라 엘딘과의 인터뷰에서 계약 체결 사실을 밝히며 이번 이집트의 K9 계약액은 추정 20억 달러, 하나 2조 740억 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이집트는 한국 방산장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왔었는데요. 올해 8월 이집트의 아흐메드 모르시 방산물자 장관은 서욱 국방장관과의 대담에서 한국의 방산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향후 한국과의 방산협력 확대에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이게 그저 립서비스에 불과할 줄 알았는데 지난 10월 아예 하나디펜스와 현대위화 생산시설을 찾아 방산기술력을 살피는 등 K9 자주포 도입에 진심인 것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이덱스 2021에서 이집트 군 관계자들과 현지 관람객들은 실물 크기의 K9 자주포 앞에서 인증샷을 찍는 등 한국 측 부스는 종일 문전성시를 이뤘는데요. 특히 이날 압델파타 LCC 이집트 대통령이 직접 부스를 찾아 K9 자주포의 구석구석을 살펴보면서 감탄했을 정도로 아주 푹 빠졌습니다. 이집트는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육해공군 병력 60만여 명, 예비군 48만 명을 둔 이집트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인도에 이어 세계 3위의 무기 수입국이죠. 지리적 위치는 아프리카지만 아랍어를 사용해 중동권으로도 분류되는 이집트와 이번 계약이 성사되면서 아프리카와 중동 방산시장 진출에 교두보가 놓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집트는 칼간 김에 시진핑 목선다고 K9 자주포뿐만 아니라 K2 흑표전차 도입도 추진 예정인데요. 이집트 군사 전문가인 마흐무드 가말은 지난달 30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집트 정부가 한국의 3.5세대 전차인 K2 흑표전차의 현지 생산을 협상 중이라고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K2 전차를 주력 생산하는 현대로템은 이집트 지하철 1, 3호선에 전동차를 수출한 경험이 있는데요. 이에 이집트 현지에서는 현대로템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당시 이집트 전동차 시장은 일본 업체가 장악하고 있었지만 현대로템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하며 카이로 1호선 180량 수주에 성공했죠. 이후 현대로템은 현지에서의 성공적인 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2017년 카이로 3호선 256량, 2019년 2호선 48량과 유지보수 사업을 낙찰받으며 카이로 지하철 전 노선에 차량을 공급하게 되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아무튼 사막 지역이 많아 전차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이집트인데 K9 자주포와 탄약 운반 장갑차 K10이 같이 패키지로 수출되는 경우는 있어도 K2 전차까지 한 나라에 수출되는 경우는 없었는데 아마 이번이 첫 역사가 될 것 같네요. 그럼 이제 K9이 파라오, K2이 스핑크스가 나오는 건가? 최근 10여 년 동안 세계 각국에서 벌어진 크고 작은 분쟁을 통해 포병의 중요성은 다시 한 번 더 강조되고 있는데 1940년 최강의 독일 전차 부대의 명성을 2021년 한국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K9이 자주포 시장의 베스트셀러로 떠오른 까닭은 착한 얼굴에 그렇지 못한 태도 때문입니다. 즉 가격은 저렴한데 성능이 미쳤다는 거죠. 세계 최고의 성능이라 평가받는 펜저하우비츠 2000과 어깨를 견주는 고성능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거의 4분의 1로 저렴해 우리나라와 유럽 선진국은 물론 세계 주요 신흥국들이 잇따라 도입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및 전세계 주요국에서 총 1700여 대가 운용되고 있죠. K9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주관 아래 1998년 처음 개발되었으며 하나디펜스가 생산 중입니다. 뭐 하나 하면 자주포, 자주포 하면 하나죠. 인간적으로 야구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K9의 포구경은 155mm, 최대 사거리는 54km에 달합니다. 여기에 풍산에서 개발한 GGAM 유도포탄을 장착하면 사거리가 100km까지 연장되는 위력을 발휘하죠. 이러니 다들 20살이 되면 그렇게 첫 차로 K9 타고 싶어하지. 반박하면 발포. K9은 자동화된 사격 통제 장비, 포탄 이송과 장정 장치를 탑재하여 급속 발사 시 15초 이내 초탄 3발을 발사할 수 있고 3분 동안 사격 시 분당 8발을 쏠 수 있습니다. 1시간 동안 지속 사격 시에도 분당 3발의 사격 능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K9은 자주포인데도 불구하고 전차 못지않은 뛰어난 기동성을 발휘하는데요. 중량이 47톤에 달하는데도 1000마력의 디젤 엔진을 탑재해 최대 시속 67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특히 먼 거리의 적을 정밀 사격으로 타격하고 신속히 다른 장소로 이동한 뒤 다시 쏴서 공격할 수 있는데 이른바 슈덴스급 방식의 신속한 진지변환 전술 운용에 최적화된 것이죠. 이 같은 기동성은 다양한 전장 환경에서 구현됩니다. 또한 이집트는 국토의 상당 부분이 홍해, 지중해 해안선을 마주하고 있는데 자주포로 이 해안선 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국토의 95%가 사막 지형인 이집트가 K9을 그토록 원하는 이유는 K9이 뜨거운 사막이나 습하고 복잡한 정글은 물론 산악이나 광활한 평원이나 혹한의 설원이나 어디에서도 원활하게 주행 기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K9이 인도에 수출되었을 당시 인도군은 사막 언덕 테스트를 요구하였는데 경쟁하던 타 자주포는 계속된 도전에도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포기를 선언했지만 K9은 단박에 성공하면서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또한 건조한 사막지대에서는 최고 풍속이 초속 40m에 이르는 모래폭풍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K9은 인도 사막 한가운데에서 모래폭풍 시험까지 테스트에 통과하였죠. 이집트도 이것저것 따져보고 결국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한국의 K9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뭐 한국을 제외한 다른 대안이 없다시피 한데요. 방산강국인 이스라엘과는 현대 이스라엘 탄생 이후 4번이나 전쟁을 벌였을 정도로 앙숙이고 프랑스의 입김이 강하다지만 자주포 등 전차에서는 프랑스가 영 힘을 못 쓰며 중국 자주포는 포실이 너무 흔들려 아군을 맞추지 않을 거라면 굳이 도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즉 우리나라 정도의 인지도에 적극성에 기술력에 정치적 이해관계까지 자유로운 나라가 현재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어 앞으로 K9과 K2를 포함한 방산 수출의 기회가 많이 생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미국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인권 문제를 이유로 그동안 우호적이었던 이집트와 미국의 관계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는데요. 이집트는 그동안 이스라엘과 함께 미국의 군사 원조를 가장 오랫동안 받고 있는 국가로 1년에 13억 달러 가량의 원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미국 국무부는 이집트에 올 회계연도에 제공하기로 한 해외 군사 지원 중 1억 3천만 달러를 인권 문제를 이유로 보류시킨다고 발표했죠. 이집트의 압둘 파타 엘시시 대통령이 민중봉기로 이슬람 형제단 소속 모하메드 모르시 정부를 타도하여 정권을 잡았으나 그 후 이전의 이집트 독재자 전철을 그대로 밟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미국의 상당한 금액의 원조를 받아 아프리카 중동 지역에서 군사강국의 지위를 유지했던 이집트에게 있어서 초비상이 걸린 것이죠. 이제 이집트는 굳이 미국제 전차들을 도입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현재 이집트가 운영하고 있는 자주포 미국제 M109A5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바로 디젤 엔진이 아닌 가스터빈 엔진을 장착했다는 것입니다. 가스터빈의 터빈 블레이드가 초고속 회전하는 특성상 블레이드의 수명이 매우 짧고 끼량이 많아 에어필터의 수명 역시 덩달아 짧은데 이 교체 비용이 상당하여 운용 유지 비용이 초기 도입 비용보다 더 커지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필터를 제때 교체하지 않으면 엔진 수명까지 깎이는데 이는 모래먼지 가득한 사막이 대부분인 중동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기에 매우 치명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단점 중 가장 크게 거론되는 것이 바로 시진핑 마라탕 먹는 수준의 극악의 연비입니다. 오죽하면 기름 사용량이 갤런당 마일이 아닌 마일당 갤런으로 측정하는 수준인데요. M109의 엔진 출력은 400마력 전후로 시속 56km에 불과한데 55톤으로 전투 중량이 가장 가벼웠던 시절에도 1리터로 260m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반면 K9의 디젤 엔진은 1000마력을 갖고 있고 최고속도 67km에 리터당 연비 420m를 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M109이 운용된 지 40년이 넘었으니 뭐 말 다 했죠. 미군도 얘를 보내줘야겠다고 생각했는지 그동안 여러 대체 방법을 강구했지만 정작 정치권의 이견으로 시간 낭비만해 차기 자주포 사업이 무려 30년이나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첫 번째 시도로 추진되었던 XM2001이 개발되었다면 펜자오비치 2000과 K9 자주포를 제치고 세계 최강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전장의 변화와 특히 당시 도널드 럼즈펠드의 국방정책 등의 문제로 전면 취소가 되어 백지화가 되었죠. 결국 미군은 개량하는 쪽으로 눈을 돌려 적재함 추가 장갑 개량, 현수장치, 포 개량 등만 추진하기로 하면서 지금까지도 M100 라인을 운용하면서 의도치 않게 노인 학대를 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K9은 탄생 이후 2030년대까지 총 3단계의 추가적인 성능 개량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개량형인 K9A1 모델은 2018년부터 실전 배치되었는데 주엔진의 가동 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조동력 장치가 달린 덕분에 가능한 것이죠. 또한 조종소의 야간 잠망경을 열상형으로 바꿔 주야간 임무의 수행이 가능해졌습니다. 거기에 자동 사격 통제 장치도 향상돼 실시간 탄약 현황을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죠. 또한 최근에는 두 번째 개량형인 K9A2 모델이 2027년 전력화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고반응 화포. 이는 탄약 장전을 100% 자동화할 수 있는 자동화 포탑을 탑재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분당 발사 속도가 기존의 8발보다 1.5배가량 빨라지게 되며 탄약 장전을 위한 승무원이 필요 없게 돼 더 적은 인원만 탑승해도 자주포를 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성능 개량형인 K9A3 모델은 2030년대 실전 배치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됩니다. 가장 큰 특징은 기본 사거리가 70에서 100km로 대폭 늘어나고 첨단 무인화 기술이 접목된다는 점인데요. 이를 위해 인공지능 기반의 사격 통제 기술과 원격 주행 기술이 적용됩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포방부의 행보에 가슴이 웅장해진다. 다른 건 몰라도 무인화는 대박인데 자꾸 이러면 또 군대 가고 싶어진... 선 넘네. 해외에서는 K9 계열 전차가 계속 성능이 개량되고 규모의 경제를 이루게 되면 꾸준히 후속 군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당연히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K9뿐만 아니라 K2 전차 역시 이집트가 현재 운용 중인 M1 에이브람스에 비해 성능적 우위를 갖고 있는데 이집트는 1985년에 등장한 3세대 M1A1을 천여 대 운용 중에 있습니다. 반면 K2는 최신의 3.5세대 전차로
2014년부터 실전 배치 중인 세계에서 가장 최신의 첨단 전차이죠. 3.5세대 최신의 전차답게 미래전의 핵심 요소인 전술지휘 통제체계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네트워크 기반의 전자정보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적군과 아군이 혼재되어 있는 전장 상황에서 효과적인 명령과 전장 상황 파악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조준경, 피적 전시기 등 관측 능력 향상을 위한 첨단 제품도 구비되어 있어 야간이나 악천 후 상황에서도 원활한 작전 수행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믿고 쓰는 한국산이지 말입니다. 오늘의 한 줄평, 잘 팔리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